와, 그러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게 기름값 하나 올라가는 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갖고 있는 이 원유의 비축량이 이거이 과연 이제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얼마큼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이 영상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더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아꾸영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문제가 있죠. 내일 시장이 살짝 불안해지는데 일단 기사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래요. 이란이 지금 이제 양측과 미국과의 이런 합의를 다듬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향후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대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뭐 기본 틀도 정리되지가 않은 불안한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다음 회담 날짜는 아직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할 건데 일정 조율이 안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어디까지를 합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정리하지를 양쪽에서 둘 다 못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이란이랑 미국이랑 다음 협상 테이블로 확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면 이란의 외무차관 사이드 하티브 자데 이분이 토요일 날 기자들에게 다음 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먼저 양측의 이해를 위한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담을 한다라는 것보다 이란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회담도 회담인데 그 회담의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차피 실패가 뻔할 것 같은 회담이나 아니면 괜히 또 다른 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안 들어줘가지고 네가 그러냐느니 뭐 이런 그런 어떤 미국이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만한 그런 회담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회담엔 난 들어가기 싫어라고 말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왜냐면 이란이 지금 미국이 회담을 재개하자 다시 테이블에 앉아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일방적으로 완전 불리한 틀에서 협상을 이제 끌려서 들어가는 건 뭐 가봤자 어차피 내가 말할 뭐 이제 그들은 이제 핵이겠죠. 근데 그거를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너는 그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난 어차피 거부를 해야 될 거고, 그럼 굳이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난 그런 협상은 아예 들어가진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무차관이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쪽의 접근의 방법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상대방 미국이죠. 미국의 그 접근 방식이 맥시멀리스트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시멀리스트한 어프로치가 대체 뭘까? 그러니까 최대주의적인 접근. 이게 기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겁니다. 맥시멀리스트, 네가 최대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네가 건드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 자체를, 이건 너무 맥시멀리스트한 어프로치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란이 생각할 때는 그 요구는 국제법상의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고, 자기들은 이제 이란은 국제 규정이랑 국제법 안에서만 약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협상의 본질이 미국은 이란의 이 핵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길,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고, 이란은 이게 이건 내 권리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사실 일정만 잡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불안하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 진짜 뭐 협상이 되나 봐요 라고 싶으면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한데, 근데 이거를 얘는 들어줄까? 맨날 그랬잖아요. 저기 위에 김뚱땡이도 이거 왜 내려놔?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이제 너한테 멱살 잡혀서 이제 끌려 들어가서 이제 네가 하라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그런 거고. 그 이란 밀어버리는 거 미국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밀어버리고 그래도 계속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건 걔네가 핵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이제 그 핵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모든 카드가 사라지니까 결국에 평화라는 거는 압도적인 무력으로부터 하는 거다. 3단봉을 갖고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끝이 그 호르무즈고 뭐고 그건 다 수단이고, 핵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건 너무 맥시멀리스트한 거다. 그렇게 다 바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만 잡으면 될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게, 기사에서 지적을 하는 게 외교적으로 불확실한 것도 맞아.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사 중간쯤에 보니까 주말에도 휴전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또 새로운 보도들에서는 미국이 이 국제 수역에서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압류할,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다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회담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논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니네 배를 내가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는, 근데 테이블에서는 야 어떻게 우리 대화를 해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외교도 외교인데 압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둘 중에 외교가 삐끗해도 문제고 압박이 삐끗해도 문제고, 그냥 한쪽만 삐끗하면 이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악화가 됐습니다. 이란이 토요일 날 상선을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선언을 또 하면서 무전을 이제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니까 니네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금요일 날 이란의 외무장관이 해협이 열려 있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은 열려 있다 그랬다가 토요일 날은 닫혔다, 그래서 막 쏘고 한쪽에서 또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뭐 또 막 총 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루 단위로 계속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트럼프의 반응도 나오는데, 이란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닫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대요. 이제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미국을 그렇게 협박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그는 이제 얘기를 하기로 매우 대화가 이란과 잘 되고 있고 일은 잘 풀리고 있고, 꽤, 그리고 합의가 진전될지에 대해서 곧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서 저기선 총소리가 들리고 나는 대화 잘 돼 있다고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 뉴스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특히 야 이게 진짜 아직 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러면 이제 시장은 잠깐 안도했다가, 안도도 요즘 뭐 워낙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평소의 안도랑은 다르죠. 와라락 올랐다가 와라락 떨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아 지금 단타를 치면서 난 잘했다라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야수의 심장이 있는 분들이고, 사실은 이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묻어놓고 아예 끝날 때까지 난 모르겠다, 저는 약간 그런 입장,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간 이게 결국은 해결이 되긴 될 거니까.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이 뭘 원하는지, 이란이 뭘 원하는지도, 과연 어디서 이게 이 둘이서 만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기사에서 제일 지금 민감하게 다룬 부분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협에 대한 폐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란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토요일 날 해협 폐쇄를 공식 발표했어. 그러면서 그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네가 이란 항만을 봉쇄하니까 아, 나도 호르무즈 여기 폐쇄합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 이란군의 합동사령부가 호르무즈 통제가 이전 상태로 돌아갔고 무장 세력이 엄격한 관리 아래 있다라고,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된 거죠. 이란도 막 이제 지나만 가봐 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바뀐 거고, 쐈죠 심지어. 물론 이제 뭐 다행히도 선원들은 다 무사합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또 영국 해사 당국에서 한 얘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 2척이 이란에 제재한 조치 이후 유조선 한 척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때 이제 선박과 승무원이 안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결국은 실제로 선박이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인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20척 정도의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를 다시 통과를 못하고 대기 중이고,
이란군 쪽에서 발표가 하고 나서 통과는 이미 다시 막혔다고 하고요.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 그렇죠. 선박이 몇 대만 못 지나가도 이게 왜 못 지나갔어 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럼 통과 일정 꼬이고 막 그럼 이제 유가 뛰고 운임 뛰고 보험료 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동 위기의 핵심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될 겁니다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백길이 뚫려서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 현실이 그 현상이 유가를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결국은 안 되니까 결국 된다 하기만 했지 몇 대 지나가면 와 했지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선박들이 지금 아직까지 쌓여 있다란 말이죠. 기사 마지막에 파키스탄 입장도 나오는데 파키스탄의 총리 샤리프가 미국과 이란 사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레바논 문제를 이제 남아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고 휴전 연장은 환영한다 뭐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터키 부통령은 포괄적 협상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긴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란이 싫다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해 말아 하다가 오케이 다음 거 해 말아 하다 다음 거 이게 10개 15개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민감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2주 휴전 어쩌고 막 그리고 이게 된다고 거기다 레바논이랑 이스라엘 여기는 열흘 휴전 그 안에 된다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휴전이 연장이 되면 다행이지 사실 이게 며칠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핵 문제니 호르무즈니 레바논이니 해상을 봉쇄한 문제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터키 부통령도 얘기를 하는 거고 파키스탄도 휴전 연장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란은 미국과의 이제 다음 협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뜻은 이 협상의 틀조차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원칙 아래 어느 정도 한계에서 우리 대화를 나눠봅시다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너무 이제 강경한 요구라고 이란은 생각하고 이건 너무 맥시멀리스트한 어프로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현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고 선박들을 멈췄고 갇혔고 총격 사건까지 있었고 근데 또 트럼프는 외교가 잘 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합의가 나올 것 같다 뭐 언제 한다 믿지 맙시다 알았죠? 정말 나는 번개 같은 단타를 치면서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가 아닌 이상 그걸 믿고 와라락 들어가는 그런 거는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 아시아의 원유 이제 비축을 해놓은 데 있는 게 이게 이제 과연 지금의 미들 이스트 컨플릭트 중동의 갈등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의 주제는 중동 분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번슈타인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경고에 가까운데 겉으로만 보면 지금 둘의 충돌은 뭐 벌써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4월 말에는 그래도 협상이 돼서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들을 하니까 뭔 얘기만 나왔다면 이제 유가가 막 팍 떨어지고 주가는 팍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번슈타인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시장이 지금 벌어지는 에너지 흐름 차질을 일시적인 이상현상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100불 위로 확 튀었다가 또 반짝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빡 올랐던 게 전쟁 때문에 그랬고 둘이 으쌰으쌰 하는 순간 뚝 떨어질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힌트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유가가 숏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증시 같은 경우는 바로 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번슈타인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은 사실상 멈춰 세운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규모도 작지 않은데 하루에 약 1,500만 배럴, 즉 전 세계 액체 에너지 수요의 약 15%에 해당하는 흐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 정도가 이제 차질을 빚으면 유가가 조금 흔들리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핵심 동맥이 하나 막힌 거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맥 하나가 막혀 있는데도 브렌트는 12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로 그냥 직전 낙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시장이 되게 안정을 찾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걸 오히려 시장이 이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야, 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곧 해결될 걸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거지, 실제 물류를 쳐다보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 대충대충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우리는 우리 일본 다 기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제 직접적으로 그 타격을 맞는다는 거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 원가 올라간다 그랬죠. 제조업 원가 올라가는 거에 전력 비용 올라가지, 운송 비용 올라가지, 이게 합쳐서 에네르기파를 쏘면 소비자 물가랑 기업 수익까지 박살이 나는데, 왜냐?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지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사. 그럼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진이 빠져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올렸는데 안 팔려. 와, 그러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게 기름값 하나 올라가는 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갖고 있는 이 원유의 비축량이, 이거이 과연 이제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얼마큼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단순히 유조선 몇 척이 늦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 경제의 배고픔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한 척도 없고, 아라비아만 안에는 750척이 넘는 선박이 발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 138척이 유조선이다 라고 해요. 요번에 또 조금 묶였으니까 또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유가 땅속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니까, 시장에선 계속 협상만 돼서 얘네만 나오면 끝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는 다 쌓여 있고, 배는 점점 더 쌓였고, 심지어 거기다가 선주가 멈췄지, 보험사도 멈췄지.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발표 하나로는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번슈타인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해상 운송로를 다시 여는 건 정치적으로 오케이, 그만, 잠깐 쉬자, 그만 싸워, 야, 열어, 일단 잠깐 열어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선박들이 그냥 휴전 잠깐 땅땅땅땅 멈춰, 그게 아니라 선박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운항의 프로토콜, 또 보험 체계, 또 통과에 대한 합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번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시장은 종종 가끔 외교적 합의가 나오면 모든 게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물류는 다르다. 선박 한 척을 다시 보내려면 안전보장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 이 안전보장을 해준 거에 대한 위험이 그래도 있겠죠. 이 위험을 보험사가 또 인수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항만과 해협을 통과할 때의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선주들이, 배 주인들이 야, 이제 진짜 가도 된다 라고 확신을 해야 가는 거지. 아니면 때가 죽으니까 보험을 들어주던 야, 가래, 지나갈 수 있대, 내가 죽는데. 근데 내가 일단 선주가 가도 된다고 실질적으로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고, 이번 충돌이 시작된 이후 원유의 실물 공급이 6억 5천만 배럴이 줄었다고 해요. 그쵸, 근데 막혀 있고 하루에 얼마씩이야, 벌써 45일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6억 5천만 배럴 됐겠죠, 그죠? 근데 이게 6억 5천만 배럴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금부터도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매일. 그럼 이 누적 손실이 커지는데 과연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 비축률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을까? 네, 사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서방 국가들처럼 전략 비축류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아시아 태평양 쪽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적되는 손실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공급 차질이라도 미국, 유럽이 맞는 거랑 한국, 일본이 맞는 거는 체감 충격이 아예 다른 거고, 아시아가 훨씬 더 지금은 아플 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아시아 쪽은 훨씬 더 시간이 훨씬 더 길게 필요할 건데, 시장이 이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너무 가격에 빨리 반영해서 휴전일지도 몰라, 대화 시작할지도 몰라라는 말에 유가가 뿡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시장이 사건의 끝은 빨리 반영하는데, 사건이 끝난다고,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 너무 안 좋은 기사라서 말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어쨌든 간 좀 조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일 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다시 움직이고 보험이 붙고 통과협정이 작동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유가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고, 에너지 관련 자산도 지금처럼 싸게 보이는 게 사실은 착시일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헤드라인상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그냥 외교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상보험이 되는지, 통과 합의가 있는지, 진짜 지나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이 시장에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되면 사실 또 시장이라는 게 빨리 반응하는 게 맞으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따라가 보고 빨리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 최대한 먼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글로벌 원유 시장과 에너지 안보가 정상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의 싼 가격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이 평화를 믿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너무 빨리 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닫혀 있으니 이 발이 묶여 있는 유조선과 다른 선박들, 그 공급의 차질들도 언제 끝나냐, 휴전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규정들과 보험과 선박의 운항 질서까지 다 이게 마련이 돼야지 가능한 거니,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크게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좋죠. 왜냐면 언젠간 끝납니다. 이게 언젠간 끝나요. 당연히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무슨 얘기 나온다고 우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명히 끝날 건 끝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더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신이 나서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